지난 크리스마스 날 우리 당원님들의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탄핵무효를 외치는 바람을 보니까 우리 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욱더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 당원님들 그런 지지와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당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꿈을 꿨어요. 다른 당원님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면은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현 정부가 지금 주사파 장기 독재 음모에 대해서 연일 국민의 여론과는 또 역사적인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 권력을 유지하고 과도한 이념이 투영된 정책과 노선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그래서 대선 아마 시나리오까지 지금 스스로 또 짜면서 몰아치는 내년 한 해가 될 텐데, 그 길목에서 우리 당의 그 책무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은 요즘 저희들이 항상 보고 있는 리얼미터 계속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YTN하고 같이 하는 여론조사 리얼미터 오늘 또 아침에 발표된 걸 보더라도 지지율은 계속 지금 최저치다. 물론 지지난주에 35%대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리얼미터도 오늘 또 36.7%, 리얼미터에서는 최저치로 나왔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부정평가는 최대로 59.7%, 어떤 여론조사는 60%대를 넘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여론이 안 좋고, 이 주사파 정권의 한계와 부도덕성, 그리고 반헌법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거를 대정권 여당이 받아먹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시장을 잘 개척해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과거의 야당 지도자들이 어둠의 시대에 보였던 그런 결기와 리더십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 빼고는 선명하게 투쟁하는 당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리얼미터만 보면은 여기 국민의힘이 33.8% 오늘 아침 겁니다. 민주당 29.3%, 4.5%나 국민의힘이 유일한 제도권 야당으로 앞서는 거 나오는데, 이런 좋은 환경인데도 아직도 정치공학적인 그런 세법에 의해 가지고 문재인 씨 손들어줬던 안철수 씨 끌어들여서 중도로 어떻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 치르고 그걸 모델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이런 아주 가장 편안하고 기적 정치만 하는, 무사안이라는 정치만 하겠다는, 그냥 국회에 앉아가지고 저 주사파들 똥볼 차면 그거 받아먹어가지고 중도론 표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악수하고 정치하겠다는 이 발상이 저는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 되면은 문재인 퇴진 외치고, 윤석열 케이스에서 보다시피 직권남용으로 모든 게 법원에서 부정되는데, 이제는 퇴진으로 막 몰아붙여서 국민을 결기를 몰아붙여서 대선까지 가도 이 정권이 지금 깔아놓은 제도적인 틀과 여러 가지 제약들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 다 표로 연결될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정진석 씨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장 맡고서 중도나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제도권 야권은 내년에도 큰 기대는 어렵겠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도권 내 야당이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 좀 지지율을 주고 있는데, 그래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당이 이럴 때일수록 역할을 충실하게 그 제도권 야당이 못하는 역할을 우리 당이 좀 대신 해야 되는 내년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를 하든 안 하든 그거를 정부에서 입법 예고가 아니고 공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렌토스 인권위원회뿐만 아니고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일본의 아시아신문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고 무시하고 가겠다는 이 정보의 발상은 국내 정치에서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백신 확보 못한 그런 후진적인 태도를 국제사회에서도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는 이런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빈 씨도 워싱턴에 우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썼고, 스티브 비건 저 국무부 부장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리스 스미스 뭐죠?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양당 같이 추진하는 공동위원장도 청문회 개최가 지금 1월달에 예고돼 있고, 그리고 미 하원의 대표적인 지원파원인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도 중대한 수정을 해라, 이거 안 된다, 수정해서 절대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이 나오고 있죠. 또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면은 국무부 장관 물망에도 지금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거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국가인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공포해가지고 시행하면은 차기 정부가 미국에서 들었을 때 과연 어떤 한미동맹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다 지금 이그러져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또 시작부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오헤나 칸타나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연일 지금 우리 정부에 제고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보내고 이런 입장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된 악법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당에서 전단지도 말려서 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먹칠을 하고 차기 행정부하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입법 시행을 미루고 제고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데 대해서 정말로 내년 한 해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